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분노 수준이 높습니다. 흥이 막 날려고 그러는데 누가 방해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럼 화로 가는 거죠. 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뭐 이런 용어처럼.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 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네, 멸종위기 1급 저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네, 교수님. 예,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섰어요? 예, 아직 나라에서는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교수님 모시고 신간,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네. 이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이 책 딱 받는 순간에 네. 저 뭐라고 답했냐면 혼자 책 들고 그러게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조금 희한하고 좀 독특한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한국인의 감정에 대한 책인데요. 자, 한국인들인데 오히려 한국인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일본, 한국, 중국 다 가본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되게 표현을 잘 안 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네네네. 의외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봤을 땐 감정 표현이 굉장히 크고 많다. 네. 우리는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또 세계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국 문화라든지 이걸 보면은 상당히 표현이 많잖아요. 그쵸, 표현이 그쵸. 많고 다양하고 외국 사람들이 그런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 공감하고 과연 우리가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게 맞나 의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많이 억눌려 있어. 네. 표현을 잘 하지 않아. 그리고 잘 못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 이 책 안에 네. 보면 56가지 감정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56가지 감정은 어떻게 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크게는 기본 감정, 사회적 감정, 자의식 감정이라는 범주고요. 네. 일단 이제 우리말로 된 감정 단어들, 감정 개념들을 이제 찾았고요. 너무 익숙해서 이게 감정 단어일까 싶은 것도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또 원래 교수님이 그 문화심리학자시잖아요. 이런 감정에 대한 연구도 네. 많이 하셔야 되는 분야인 건가요? 그렇죠. 비교 문화 심리학에서 감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감정 차이 많이 아시다시피 동양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적고 서양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크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감정에 대한 문화 연구였죠. 근데 저는 그 분류가 너무 뭉툭하다, 너무 이분법적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감정이 크다는 것도 좀 오해인 게 북유럽 사람들 보시면 감정 표현이 별로 없거든요. 한참 친해져야만 좀 이제 표정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동양 사람들도 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표정이 좀 작고 감정 표현을 덜 하는데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되게 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느끼는 아니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유독 한국인에게서 눈에 띄는 그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정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분노 수준이 높습니다. 그거는 조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문화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생각? 예.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의미죠? 한국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 약간 이제 나는 좀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뭐 이런 용어처럼. 예. 그것도 이제 화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지금 그치,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라든지 해? 예. 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되게 그렇게 느끼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해도 저렇게까지 저럴 일인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지하철을 타시면 운전하시는 분이 온갖 민원에 시달리십니다. 너무 덥다. 에어컨을 틀어달라. 에어컨을 세게 틀면은 또 민원이 들어오죠. 너무 춥다. 에어컨을 줄여달라. 나는 이게 되게 부당하고 불편한 거죠. 화가 나. 주관적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좋은 것도 있죠. 뭐 있어요? 흥이 많다. 흥이 많다. 흥과 분노가 좀 같이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되게 네. 양극단을 다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흥이라는 거는 표현 욕구거든요. 그래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흥이 막 날려고 그러는데 누가 방해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럼 화로 가는 거죠. 아주 그냥 널뛰기를 하는군요. 네네. 그거를 이제 남들이 알아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멍석이 깔리면 정말 신이 나고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이런 감정, 이런 정서를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는 정하면 그게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다 알잖아요. 바로 오죠. 근데 외국인들한테 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일단 한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 문화권에는 다 있는데 그 개념을 우리처럼 쓰지 않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친하다고 느끼면 정을 막 줍니다. 이게 한국적인 측면이죠. 원치 않아도 막 갖다 줘요. 그렇죠. 거부하거나 좀 싫어하는 티를 내면은 서운해하고 거꾸로 서운이 지나치면 이제 화를 냅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 간의 따뜻한 마음만이 아니라 그 내가 정의 대상으로 느끼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돼 있는 거죠. 저희가 그 18층 아파트인데 네. 다른 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네. 저희가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수시로 뭔가 식재료나 아니 음식을 해서 갖다 주세요. 네네네. 진짜 가끔 그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안 주셔도 돼요. 하면 너무 서운하실 너무 것 같아서. 섭섭해하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일종의 정의 정의 표현인 행위 건가요? 양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정이 음. 가끔 이렇게 오지랖으로 돼서 맞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네네네. 이런 경우들도 많지 않아요? 예. 긍정적인 측면은 아주 이제 따뜻한 이웃사랑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오지랖과 참견이죠. 근데 이거 이제 오지랖이 이제 그런 이웃간뿐만 아니라 뭐 조직안에서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좀 야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월급 돈 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제 마음을 줬고 내 후배 같고 동생 같고 자식 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마음이 더 가고 그쵸. 그러니까 관심도 더 가고. 근데 이제 받는 쪽에서는 대표님이 왜 이러실까? 또 우리가 조금 특이한 우리 민족만의 어떤 정서라고 네. 한다면 대표적으로 또 한이 있을 한이라는 것 게 같아요. 있죠. 네. 요 한도 우리의 한테만 있는 정서인가요? 비슷한 그 비감미, 비애 뭐 이런 식의 정서는 비애. 뭐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슬픈 정서를 가지고 뭐 예술화 시킨다든가 네네.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한은 조금 다른 맥락이 또 있죠. 한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극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 못 배운 게 한이다. 니들은 배워라. 이게 어떤 우리의 오랜 그 역사에서 학습된 뭐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그렇게들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세상에 그 어떤 억압과 뭐 비참한 역사가 없었던 나라들은 없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화적이고 한국인들의 기질에 가까운 어떤 특성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 약간 DNA가 좀 특이한가 봐요. 예, 이제 생물학적 DNA라기보다는 문화적 그렇죠, 그렇죠. DNA죠. 나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나 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굉장히 민감하고 또 더 아프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동기로 한이 있으면 이건 풀어야 되고 한이 맺히면 저승에도 못 가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한풀이라는 단어가 따로 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과 신명이 같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연결이. 양극단이네요. 또. 네네네. 가장 부정적인 감정과 가장 긍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연결돼 있다고 이제 문화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죠? 신명의 어떤 동기, 신명에 대한 이상에 대한 나의 그 목표가 있고 그 상태에서 멀수록 이걸 한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빛나고 펼쳐나가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환경이라든지 외세라든지 타인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큰 성과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이런 행복감을 맛볼 때 신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내면의 힘이 되게 단단한 민족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이제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학 쪽에서는 내면의 힘이 되게 뭐 약하다. 남 눈치 너무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죠. 눈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소통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예, 행동이 살피고 거기에 민감하고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네. 우리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잘 본다는 거는 비언어적 맥락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또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비언어적인 표현, 이걸로 이제 내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읽기도 하고 어떤 예술적인 퍼포먼스로도 저는 많이 간다고 봅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또 섬세하고.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나 네. 상황을 잘 캐치한다라는 맞습니다. 의미도 되니까 저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도 네네. 되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눈치에 또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치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상당한 의사소통이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만 이게 유독 심한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you know, 말 I'm saying.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거 알겠니? 거기서부터 소통을 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눈치로 그래 추석 때 안 와도 된다. 그러고 안 가면 섭섭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 뉘앙스, 또 바디랭귀지에서 읽혀지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좀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좀 원래 잘하는 민족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를 고맥락 문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좀 많잖아요. 어렵죠. 예, 예.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또 피곤해. 잘못 읽거나 하면은 맞아요. 또 오해와 갈등의 그렇죠. 소지가 되고. 자, 저희가 이제 뭐 감정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단에 좀 네. 이야기했던 우리를 대표하는 정서, 화, 분노 네네네.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tas을 때 네네네. 표정이 다들 굳어 있고 좀 무뚝뚝한데 왜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도 많고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표정은 그 집단주의 문화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막 스몰 토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는 문화는 서양 개인주의 문화 중에서도 미국 문화 정도거든요, 사실은. 개인주의라는 게 이제 1대1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다음에 뭐 할지 몰라서 일단은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집단주의 문화라는 것은 내가 속한 집단이 있고 나한테 중요한 일은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 많이 해결이 돼요. 우리 집단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처음부터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우리가 표정이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분노 수준이 높은 것은 그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약간 좀 분노하는 상황들이 네네. 좀 많이 이렇게 도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운전할 많죠. 때도 그렇고 관공서에서도 막 그렇고 네네. 불공평한 이런 것에도 좀 예, 많이 예, 예. 민감하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감정인데요. 억울하다라는 한자를 이제 그렇게 조합해서 네. 그 뜻으로 쓰는 나라는 이제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들 억울한 일이 없나 외국은? 그러니까 부당함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권에도 이제 뭐 화난다, 앵그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화가 나냐면 이제 이 상황이 unfair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근데 그걸 통째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고 이건 되게 부당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제 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이제 분노고요. 또 이게 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답답하다. 여기까지가 억울입니다. 화가 그것도 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게 지속되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병이라는 게 이제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화가 있어도 이걸 밖으로 표출하지 네네네. 못하고 속으로 삭히니까 네. 이제 화병이 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저희 교수님 책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높고 네.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표출해야 강하니까 되니까 화병으로 가는 거죠. 표출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으면 없으면 화병이 화병이 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인은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민족이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해석이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우리 경험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문화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의 특성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특성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네네. 될까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우리들의 특성과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저는 같은 이유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화가 많고 뭐 막 민원 많이 넣고 뭐 사회적 갈등이 높고 이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오는데 나의 상태를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동력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양면성이 있다. 부정적인 점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잘 개발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56가지의 감정 워딩만 보더라도 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도 느끼고 살고 있었구나. 한국 애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쏠쏠하게 좀 재밌게 봤던 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